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? 이번에는 최순실 씨가 그 유명한 미승빌딩을 팔려고 한다.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아직 판 건 아니고 주변 부동산 업소에 저희가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. 들어보시죠.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사이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전혀 없어요. 지금 누가 하겠어요, 그거를. 거래를 하게 되면 언론이나 방송에 모두 다 보도가 되는데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 세 가지 얘기가 재밌습니다. 누가 사려고 하겠냐. 가격은 150에서 200억인데 누가 사려고 하겠냐. 내놔도 사갈 사람 없다.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자신의 빌딩을 빨리 팔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이 지금 그 뇌물죄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압류, 그러니까 지금 이 뇌물 금액에 대한 이 추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빌딩을 아마 급히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빨리 그 현금화 시켜서 그 현금을 어떤 식으로도 어떻게 빼돌리든지 그런 생각을 하겠죠.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그 좀 시세보다 조금 낮게 아마 이렇게 가격 매물로 내놨지만 금매물로? 예, 금매물로 내놨지만 그런 최순실 씨 빌딩이라는 그 자체가 매수자들 하여금 망설이게 만든다는 거죠.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죠.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을 산 사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가는 내곡동 또 집을 판 사람들도 다 신상이 틀려서 정치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 건물이 탐이 나는 사람 입장에서라도 괜히 또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죠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잘못 계약을 했다가 이것이 덜컥 압류라도 되면 또 재산상에 여러 가지 또 꼬이는 계약상에 꼬이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. 어쨌든 그러나 최순실 씨가 지금 이 건물을 팔려는 의도 자체가 추징금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태도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.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지만 가이란 부분들을 관계당국에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느냐? 그건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. 네, 저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미 좀 그런 팔 가능성이 있다면 뇌물죄로 추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사법 당국에서는 이거를 동결을 시켜놓고 하지 않았던 건가요? 네, 검찰에서 이제 보존 처분을 한 것이 있는데 이 미승 빌딩에 대해서는 그런 처분을 안 한 것 같아요. 사전 조치를. 근데 이게 제일 큰 자산 아닙니까? 네, 근데 이거를 빼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. 지금 돼 있고 사는 사람이 수백억 150억에서 200억 정도라는데 이 돈을 현금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은행으로 주고받아지지 이게 돈다발로 오고 가기는 힘들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 팔리는 게 말씀하신 대로 뇌물죄에서 공범으로 인정이 됐을 때 추징의 위험이 있어서 뭔가 현금화를 하려고 하고 또 하나 본인도 현금이 필요하겠죠, 지금. 그러면 현금화하려는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은닉할 가능성은 있냐? 저는 좀 낮게 봅니다. 저 최순실 씨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요. 작년 이제 10월 말에 들어와서 11월부터 구속 상태에 있었으니까 반년 넘게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자, 이 미승 빌딩의 담보대출 문제도 있고 6억 원의 대출금을 갚았다.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된 얘기냐. 그래서 12월 7일에는 강원도 평창에 목장용지를 담보대출한 게 약 3억 5천만 원 되고 2월 6일에는 미승 빌딩, 이 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이 3억 1,200만 원 받았는데 이 돈 무려 6억 6,200만 원을 갚았다 이거예요. 양 이사장님. 네, 이미 갚아서 지금 그럼 저걸 보면 담보대출로 잡아넣었던 돈을 다 갚음으로써 뭔가 차근차근 이걸 팔 준비를 했다.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. 네.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쉽게 팔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. 이제 이 부분인데 문제는 저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재산 축적 과정이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거를 팔았을 때 저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저 부분들을 과연 국가사회가 허용할 것인가 제대로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요 세 가지의 쟁점들이 붙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볼 사안이죠. 네. 자, 이 미승빌딩 뿌리가 되는 돈 얘기를 하자 보면 최태민 씨 그리고 최순실 씨의 어머니인 임선희 씨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최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 이렇게 얘기했죠.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역삼동, 역삼동지. 원룸을
두 동 36개를 져가지고 장모님도 거기 사셨지. 같이. 네. 그때 꽤 컸죠. 압구정동 미스빌딩이 다 허물어져가는 교회에 따르잖아요. 빨간 벽돌이 허물어져가는 거 일단 나중에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쪽 본 두 개를 다 팔아가지고 미스빌딩에 진 거죠. 감자밭을 팔아서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임선희 씨가 이 종잣돈으로 미스빌딩을 사준 거다 이 증언이에요 지금. 그러니까 뭐 그동안 알려지기는 임순희 씨가 감자장사인가 뭐 그래서 돈을 모아서 돈놀이도 했고 그 집 2개, 역삼동 원룸 2개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? 빨간 벽돌집. 빨간 벽돌. 그걸 다시 팔아가지고 미승빌딩을 샀다는 얘기인데 저는 뭐 정윤호 씨의 주장이고 그동안 최태민 씨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장세워서 새마을 봉사단이나 뭐다 해서 유경재단, 많은 돈을 모았고 그 돈들을 말하자면은 그 최순실, 최순덕, 최순천 이러한 그 딸들한테 넘기면서 여기저기 부동산을 사줬다는 그런 얘기들이 증언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선희 씨가 무슨 장사를 해갖고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빌딩을 샀다 이 이야기는 저는 사실과는 전혀 좀 동떨어진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최순실 씨의 모친이죠. 임선희 씨가 이 집안 재산을 쥐락펴락했다는 얘기는 또 더 있습니다. 바로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 조승재 씨의 아들이 장남이 한 증언입니다. 들어보시죠. 네.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를 할머니가 이제 좌우하셨고 젊으셨을 때는 장사를 좀 하셨고요. 암달러 같은 거, 환전 같은 거, 양말 장사도 하시고 좀 억척스럽게 돈을 버신 분이세요. 생활력이 있으시고 친딸처럼 또 많이 챙겨주시고 임선희 씨가 그렇게 많이 챙겨주신 부분 이제 최태민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최순실 씨가 개입을 하게 되고 또 외부적인 활동 이런 거에 하시는 동안에 할머니는 이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겠죠. 자, 이런 과거 얘기들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요.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입지전적으로 돈을 모았다 아까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박영수 특검팀이 사실은 이런저런 뭐 최재석 씨도 불러서 조사하고 하면서 밝혀낸 최태민 뭐 이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이 있잖아요, 이 변호사님. 저희가 보면 부동산이 현재 한 178개 정도 되고 가액이 한 2,230억 원이 되는데 자 이게 말이죠. 이런 임야, 땅, 빌딩 이거 다 지금 압류된 거 아닙니까? 지금 2월 달이죠. 2월 28일에 특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뇌물죄로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뇌물죄로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동결 조치를 취한다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는데 동결 조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최순실 씨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내놓고 뭐 매수자를 물색을 할 수 없을 텐데 저도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동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저 빌딩을 그렇게 매물로 내놓고 막 주변에 들썩이는지. 네.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압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순실 씨 어머니 임선희 씨한테서 받은 종잣돈으로 지금 이 건물을 산 거 아닙니까? 미스빌딩. 샀다고 주장하는 거죠. 정윤희 씨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네. 그리고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 빌딩에서 실제로 거주를 했습니다. 그렇죠. 7층하고 8층이 그 주지로 지금 이제 돼 있죠. 주민등록법상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보면 최순실 씨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애착이 가는 건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걸 금매로 내놨다. 굉장히 최순실 씨 신경도 복잡할 것 같아요. 뭔가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 지금 역삼동 건물 자체가 앞으로 이 뇌물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추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뺏길 수도 있다. 뺏기기 전에 미리 미리 좀 팔고 아까 뭐 지금 그러니까 다른 데로 빼돌릴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그러지만 물론 뭐 그러나 현금화 시켜 놓으면 조금이라도 좀 더 빼놓을 수 있는 데가 유동성이 커지니까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앞서 우리 그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 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그런 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최순실 씨 일가의
부정축제에 대한 재산에 대한 한수를 하자, 국고를 하자, 한수를 하자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법으로 진짜 입법화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움찔움찔 하겠죠. 그렇기 네.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장 큰 이 재산의 몫을 담당하고 있는 미성빌딩을 아무래도 유동화가 쉬운 현금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던 거겠죠. 네. 자, 어쨌든 국민정서라든가 이 위법 판상에 의해서 이게 처분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사실 확인을 하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. 대선 유세에서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. 이제 대선 특보에서 얘기하겠습니다.